이성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다고 소문난 치과의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TU치과를 개원한 치과의사 서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치과의사를 일하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치과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개업한 지 5년차 되고 있는 이준호 서울미시엔치과의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 이탈리아, 미국에서 치대를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턱관절 TMD 장애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이 가득 차서 한번 내가 이 병을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치과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됐었고 그래서 치약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이태리 유학을 가서 이제 이태리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전공했던 게 건축을 전공했었어요. 손으로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치과가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치대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미역을 가면서 생명공학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마침 암센터에서 인턴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여유롭지만은 않았어요. 저같이 운동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또 예술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직업군이 좋을까 생각한 게 치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캠퍼스 자랑을, 학교 자랑을 해주세요. 캠퍼스 자랑이요? 우선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지금 연세대학교는 한 번 또 이제 리뉴얼을 해가지고 좀 더 근사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이제 백양로가 이제 일직선으로 펼쳐 있고 캠퍼스 자체가 되게 좀 넓기도 하고 신촌 자체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에서 좀 상징이었었거든요. 대학 생활답게 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미팅도 많이 하셨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피사대학교라고 이제 한국 분들이 들으면은 피사스탑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캠퍼스 사진을 봤는데 피사의 삽탑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네. 옆에 건물의 2층이 치과 병원이에요. 이제 교수님들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뒤를 돌아보면 이제 피사탑이 보이는 그런 전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힘들면은 이렇게 그 점심시간이 있으면은 네. 나가서 이제 빵 같은 거 사서 피사탑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빵도 먹고 완전 좋은 거 여름에는 아니에요? 네. 그냥 1위죠. 네. 뭐가 일이에요? 미국 전체 내에서 1위, 전 세계에서 2위, 그리고 가장 펀딩을 많이 받는 학교. 패컬티 멤버들이 너무 좋으시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교육 내용은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기초 해부학 같은 부분을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보통 이제 치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머리, 목만 해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신을 정말 빡세게 해부를 다 해서 실습 과정이 됐을 때는 기공 과정을 엄청 빡세게 해서 이제 기공적인 지식들을 많이 공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었을 때도 기공사한테 뭐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질문이 뭐였죠? 어떤 거? 안 들으셨군요, 답변. 빡세다만 그냥 아, 네. 다 모든 시험이 말로 진행이 돼서 암기보다는 좀 이해 위주로 수업 이런 환자가 있고 엑스레이 이런데 너라면은 무슨 옵션, 트리트먼트 옵션이 있겠니? 이런 질문? 소위 말해서 말빨이 좋은 사람이 네, 맞아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시험 날에 되면은 되게 그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되게 멋있고 예쁘게 하고 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예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남자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점수를 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네요, 역시.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구두 장인들, 옷 장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밑에 있었다는 누구 게 밑에 되게 있었다는 중요해요. 게 되게 중요시. 어느 대학 나온 것보다 음. 어느 교수님 밑에 있고 그 교수님 제자다 이렇게 되게 제가 있는 대학 또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은 치료 계획, 환자하고의 소통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한 치아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측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상 베스트 옵션도 있고요. 베스트 옵션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환자의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다 시나리오를 옵션 A, B, C를 해서 환자에게 보여줘서 환자가 선택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렇게 배워왔고 치대 다니면서 즐거웠던 건 없었어요? 정말 재밌었던 거. 치대 1년은 진짜 헬이에요, 헬. 헬? 너무 힘들어. 치대 안에서보다 치대 밖에서는 재밌는 거는 재밌는 많이 일들이 많았어요.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외국 치대는 우선적으로 각 학년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국인 친구가 없어요. 저는 같은 학년. 이태리 전역에 아마 제가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그죠? 난 정말로 스트레스 풀고 놀고 싶은데 같이 놀 사람이 없고 너무 슬퍼요. 같이 술 마실 사람도 없고 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은 그렇죠.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나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인종차별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치대를 다닐 때에는 아무래도 또 프로페셔널 스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각광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되게 더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주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탈리아가 근데 그런 인종차별도 정말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이태리 사람들이 말이 많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멘트로 너 중국인 닮았다 모르는 사람이 뭐 그런 일들은 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정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저희 말로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점수를 줄 때도 교수님이 외국인인데 와서 열심히 해서 더 했으니까 점수를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2002년도에 한국 이탈리아랑 축구에서 그때는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2002년도 너 그거 아니야. 그거는 너네가 뭐 이렇게 좀 꺼내면 안 되는 거 그랬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학비로 넘어가죠. 네.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입학할 때 입학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학기당 이제 등록금은 한 5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과가 되면은 이제 실습비라는 걸 저희가 또 따로 걷어서 100만 원 정도씩은 걷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한 학기마다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립대냐 사립대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저희 학교 국립대다 보니까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개념 자체가 약간 모든 국민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약간 이런 미국은 한국에서 4년 동안에 입학금 플러스 4년 동안의 모든 등록금 플러스 실습비 플러스 한 것이 합친 게 아마 1년 학비도 안 될 거예요. 가장 아무래도 외국에 따지면 저렴한 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평균적으로 1년 학비만 6-7천만 원 플러스 본인 생활비 생활비요. 좀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좀 되지 않나요? 있지만 외국인 많지는 않죠. 외국인들은 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다 대출, 학자금 대출을 하죠.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첫 연봉. 보통 한국에서는 치과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수련을 안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평균적으로 이제 최소한 연봉 4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차 연봉이 좀 올라가게 되고 뭐 전문의 같은 경우, 뭐 교정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한 3억까지도. 네. 교정과 선생님들 월 1,600 정도. 실수령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실수령으로 1,600 정도.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수가가 좀 많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또 오히려 치과 같은 경우 개원의 비율이 더 높지 않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는 한 연봉이 4만 유로 정도. 별 차이 없네요. 네, 그리고 천천히 올라서 그리고 전문의를 하고 나오면은 교정과랑 구강의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문의를 하고 나면은 10만 유로 정도. 미국은 네. 두 분께서 그 전문의가 되었을 때 받는 연봉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첫 월급이에요. 첫 연봉이에요. 아 진짜요? 왜 한국을 나오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나요? 본인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 실력 나름이죠. 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치과에서 일하는 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2주에 한 번씩 주급이라고 그래요. 2주 월급이 들어오는 거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월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들어오니까.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치과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이 비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에요. 나라별로 치과 의사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존경받는 직업인 거는 사실이에요.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도 수술복, 스크럽이라 그러죠. 그걸 입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과 다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행오버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넌 덴티스트잖아 라고 이렇게 약간 놀림거리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사실 실제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Hey, you're not a doctor, you're a dentist.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 사이에 되게 안 돌리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건 이태리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치과 대학 자체가 생긴 게 80년대 후반에 치과 대학이 분리를 했어요. 의과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치과 전문의를 해야지 치과 의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오히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태리가. 그런 질문하는 생각.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아서 치과 기술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뛰어나고 월등하고 치과 진료를 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젓가락에 대한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섬세함을 또 발달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구강 내에 손을 넣으려면 사실 좀 작고 손가락이 길 경우에 좀 유리하거든요. 선생님도 손 다 보여주세요. 예쁜가요? 헉, 어머 다 길어 다 길어. 다 지시네요. 진짜 길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테크닉하게 하는 거는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뛰어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또 진료가 또 테크닉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걸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 나라별로 환자들의 유형이 조금 다른가요? 이태리가 되게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태리 환자들이 조금 더 느긋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치과 체어에서 먼저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오늘 축구 경기 봤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친분이 쌓인 다음에 좀 친근한 상태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신뢰의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치료 중에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조금 대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죠? 뭐 네네. 도입해야 될 것 같죠? 이런 방식을, 이런 게 미국도 그래요. 외국도 그러기 때문에 개원해서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절대 안 통해. 왜요? 절대 안 되게. 환자 입장에서 아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머리 보세요. 여기 랜턴 킥을 볼 수가 없잖아, 첫째로. 어차피 보지도 않고 옮겨야 얘기하잖아요. 되잖아. 치과에서 세우로. 음. 그런 수고를 하시겠어요? 안 되더라고. 친근성이 좋아요. 외국 사람들이. 뭐 너 직업이 뭐야 이러면은 좀 뭐랄까 경계하죠. 경계할 수가 있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말을 하고 자기의 라이프에 대해서 쉐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약속에 민감한 나라이고, 왜냐면은 약속을 이 치과 예약을 잡기 위해서 멀리서도 와야 되고 거리적으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켜요.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 치과 의사로 살아가는 건 어때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다른 영미권 국가들은 그래도 좀 약간 다민족 국가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다민족 국가고, 보통 이태리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서 이제 살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외국인 의사가 거기서 성공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는 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왜요? 왜? 말 잘했잖아. 그냥 넘어가죠. 네. 치과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치약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람의 구강만 많이 보게 되니까 치아가 협소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약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희가 치과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넓히는 치과 의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먼저 본인들이 그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알맞는 재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재주라든가 뭐 예술적인 감각,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흥미와 성공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포르자. 만약 제 자식이 치과 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시킬 거예요. 치과 견학을 가서 좀 미리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경험 조금이라도 해보고 확신을 갖고 한다 그러면은 강추하는 직업입니다. 파이팅. 저도 추천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포르자. 포르자 어떻게? 포르자.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포르자.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